항상 한국에서 기독교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이제 기독교와 같은 최고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란 유일신 야훼를 거부감 없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이제 분석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요. 최 교수님은 이제 한국의 신관이라는 논문에서 이제 그렇지 않다고 이를 반박하셨는데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이런 논문은 누가 보셨어요?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좀. 그러면 너무 하셨네. 이건 이게 아주 논문집에 있는 아주 오래된 건데. 이거 그겁니다. 이거는 이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 자기들의 그 유일신 절대신 개념이 한교도 있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는 한국에도 선교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택도 없는 소리를 말하라. 무슨 그게 있냐. 적어도 조선시대는 없었다. 만일 절대신 개념이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종교 의례도 있어야 하고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거는 신령과 관계되는 거는 조상 제사할 때 하고 무당 굿할 때. 그다음에 이제 그 작은 신이라고 그러거든. 레서 신. 성당당도 있고, 조왕신도 있고, 이런 업신도 이런 신들 뿐이었지, 작은 신이었지, 그 위에 총괄하는 절대신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다. 그 얘기합니다. 근데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받으면, 아이고, 하나님, 이런다든가, 또 이제 고종 때도 이제 원구단 같은 걸 세워가지고, 제천의식. 상제요. 원구단은 상제.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제하고 비슷한 개념 아닙니까? 그 절대신은 아니죠, 상제는. 상제는, 절대신은. 그리고 그건, 자만 이 상제 개념은 중국서는 좀 있었는데, 한국서는 전혀 없었어요. 원래부터 있었던 개념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중국의 도교로부터 이제 좀 이렇게 영향권 안에서. 옥황상제라든지 그게 우리 익숙하잖아요. 그 왜 익숙한 거 아니, 송나라 때 자기들의 선조를 옥황상제로 잡아가지고 그게 유행을 해서 조선에 한국에 들어와 거기 이어져서 이렇게 된 건데 중국에는 도교에는 상제가 굉장히 많죠. 구천상제, 목황상제, 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절대신 개념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이제 어떤 마테오 리치가 그것을 당신들이 말하는 신과 천이 우리가 말하는 야훼 하느님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마테오 리치는 갖다 붙였지만은 이제 유교적인 것은 관념론이 강하죠. 이렇게 이제 천이라는 것이 그렇죠. 어떤 인격적인 것보다는. 그것도 없고 이제 그 성호 이익 같은 분은 이제 책 보면은 그런 천주가 있는 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그 천주가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독생자가 살다가 죽더니 또 그 부활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게 있고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전 교수님께서는 기독교 학교인 이화에 대해서 이제 봉직하시고 또 우리 처삼촌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 강원령 목사님이신데 이런 식으로 정론 직설을 날리시면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안 그럽니까? 아니, 철저히 무시하니까, 반응들이 없어요. 교수님을 무시한다는 것이죠, 교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있는지 없는지. 그거 안 봐요. 제 책도 안 보고. 아까 한국인의 신관 이런 거 안 보죠. 그냥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더 열려서 다른 보지, 이제 불교인들은 다른 쪽에서 너무 안 공부를 안 해요. 자기들이 다 갖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에 대해서도 또 서양 신학과 철학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래 말이에요. 너무 그냥 무시해버리죠. 무시해버리는. 지금 불교 승려 가운데서 서양 신학 한 친구 있냐고. 거의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서양 신학 한 친구들은 불교 전공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유교 전공하는 사람. 게임 끝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스님이라는 분이 한신대에 가가지고 신학교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세례 교인이 아니면 신학교회를 안 받아준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신학은 못하고 종교학을 거기서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한신대에서? 세례 교인이 아니면 신학대학원은 못 가나?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신학이 아닌 종교학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통상 한국의 종교 전통을 유불선이라고 보통 보통은 저도 늘 그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이제 최준식의 한국 종교사 바로 보기와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의 아류인가라는 책에서 유불선이 한국의 종교 전통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그래도 이거 참 중요한 얘기했는데 이것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선시대 때 너무나 중국적인 시각으로만 한국 문화를 바라봐가지고 지금 나온 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유불선이 맞아요. 중국 정부서를 공부해보면은 무조건 이 유교는 항상 정통 위치에서 그 최고의 그 지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황제가 최고의 가부장으로서 유교의 최고 수장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도교의 도사와 불교의 승려들이 유교 다음으로 어떻게 앉을 거냐 이거 막 싸우는 게 있어요. 당나라 때 보면 어떤 때는 송나라인가 휴종 같은 경우 너무 도교를 좋아하니까 도사가 앞에 앉기도 하고 네. 승려가 뒤에 앉고 대체로는 승려가 앞에 앉습니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죠. 고려 시대까지는 불교가 제일 처음이죠. 그렇죠. 유교는 거의 미미하죠. 그다음에 밑에는 샤머니즘이 그냥 드글드글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유교가 맨 처음에 오는 건 조선시대 오면서 바뀌거든요. 그렇죠. 네. 그 최근세 와서 이제 기독교 맨 앞으로 와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밑에는 샤머니즘 드글드글 거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시대별로 봐야지 네. 한국적을 통칭해서 유불선을 보는 거는 그건 중국적인 시각이다. 예. 그런 얘기가 나. 얼마나 확실합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또 왜 한국 반응이 없죠? 반응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참, 인제 오셨네.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이제 최 교수님 책 낼 때마다 와야 되겠네. 그 다른 나라에도 샤머니즘이 있는데 그들과 다른 한국 무교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많이 다른 나라도 제가 이제 우리나라 샤머니즘 얘기를 많이 하면 반드시 그 반격이 들어와요. 다른 나라도 있지 않느냐 나오는데 저는 한마디로 한국처럼 샤먼의 고대 의례가 살아있는 나라는 여기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급한 많이 안 내죠. 좀 봤습니다. 그러세요? 김구마 직접 하는 것도 보고. 소한마리 이렇게 세우는 것도 봤습니다. 저걸 봐야 돼요. 진짜 그 신도 부탁해가지고 하는 진짜 굿. 예. 그거 보면은요, 정말 재밌는 게 굿당 가보잖아요. 그 굿당이 아주 남력이 짝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안에 있는 굿 의례는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는 거야. 그 산의 진미에 울긋불긋 팔았죠. 그다음에 무당은 최고 옷을 입고 나와서 하잖아요. 너무나 멋있는 고대 의례가 펼쳐지는데 얼마나 그로테스크해요. 밖에는 찌그러진 초가집에다가 안에는 세계 최고의 종교 의례가 펼쳐지고 말이죠. 이게 그런 면에서 러시아에서는 그 샤머니즘 그 공산주의 다 없어지고 중국은 중국 도교 때문에 거의 박멸되고 일본은 신도 때문에 또 없어지고 없어요 별로. 이렇게 이전 게 살아남은 게 그다음에 이렇게 무장 숫자가 많은 나라도 없고 계속 구슬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치열하게 돌을 닦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시를 하지만은 그 깊은 산 속에 이렇게 계곡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굉장히 새벽에 그 찬물로 한겨울에도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스승하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목욕하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나무꾼인가?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의 어떤 큰 고비 때 이제 부안의 원효대사께서 이렇게 수행했던 원효굴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그 벼랑 속에 굴이 있는데 거기를 무당 둘이 찾아왔다고 새벽에 그 한밤중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귀신이 찾아온 줄 알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한밤중에 이렇게 찾아왔길래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어떤 기운이 응결됐다는 곳에 그렇게 한밤중에 그렇게 목욕 제기하고 찾아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떤 종교인들이 이렇게까지 할까 싶을 정도로 하여튼 치열하더라고요. 그럼요. 무당되는 과정 자체가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신병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고행이요. 고행을 스스로 몸에서 이제 그런 것을 이겨내면서 단련하면서 이제 자기가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아픔을 이해하는
받아들일 수가 있죠. 동병상련을 느끼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은 다른 그 무당한테 오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못 받아들여. 우리는 힘이 들어가지고. 정신과 의사들도 딱 하면 가거든, 이게. 근데 무당은 그걸 항상 하려고 스스로 완전 이게 세속적인 자기는 죽고 저기 세이크릿 성스러운 자아가 다시 이 표현 멋있죠. 이렇게 이래서 근데 이렇게 해서 무당이 됐더니 다 미신이래나 그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무당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무교인들 무당이 했던 역할을 지금 이제 정신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상담사들이 이제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이제 지금 이제 정신과에서도 예를 들면은 그런 막장까지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현대인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가슴에 응어리를 이렇게 다 퍼내면은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대부분 다 약물로 거의 약물로 이제 그냥 편하게 그냥 좀 잠재우는 쪽으로. 약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죠. 이제 필요할 때도 물론 있는데 그것을 약물이 아닌 온전히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감당한 것은 정말 거의 무속인밖에 없죠.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무당들은 한국인들의 그 심리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위로받는지. 그렇죠. 그리고 가면은 이제 절대로 상담자를 비난하지 않아요. 항상 모든 원인은 밖에 있어. 그러니까 상담자는 마음 편한 거예요. 네 남편이 잘못된 거고 누가 잘못된 거지. 너는 you're fine. 그렇죠. You never make a mistake.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신령이 이제 무슨 이제 조상의 할머니나 이제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손을 잡고 네 속을 누가 알랴 이렇게 해주면 정말 이제 말 못하고 가슴이 답답했던 게 이제 눈물이 펑펑 쏟아지죠. 그런 식으로. 저도 뭐 그저 한번 하는 일마다 잘 안 돼가지고 그 제가 이랑 보고 아이고 왜 그래? 나 뭐 일이 안 돼. 그랬더니 교수님 지금 저 밤에 그 한복 좋은 거 입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한복 좋은 거 입고 가니까 누가 알아봐요? 어두우니까. 몰라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복 입고 잘 성장하라고 하고 있다. 그것도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아주 잘해요, 이게. 마음이 편하게. 그러니까 돈을 빼먹죠, 뭐. 참 재미난 게 1시간 이제 상담은 10만 원 정도 되는데 10만 원 가지고 그 정도 상담 효과를 내는 게 힘들죠. 그렇죠. 어렵죠. 다른 전문적인 상담원데 가도. 이제 그 한국 무당은 신령을 부를 때 격렬하게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데요. 구수의 기본 구조는 어떻습니까? 강신무의 구슬 보면은 뭐 10여 개의 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액트가 그런 게 있고 매 과장은 10여 개의 과장은 다 모시는 신이 다르죠. 뭐 장수를 모시는 과장, 뭐 대감 신령 있는데 매 과장은 신을 부르고 그다음에 신을 논일고 신을 논다 그래요. 오신. 그다음에 신을 보내고 송신. 이런 세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데 신을 부를 때도 노래와 춤, 신과 놀 때도 노래와 춤, 보낼 때 노래와 춤. 그렇죠. 계속 이것만 하죠. 그러다 이제 신이 잡히면 공수가 내려서 신의 말씀으로 이제 전해서 이 상담자들 그 문제를 풀어주죠. 대체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엑스터시 상태, 망화경 상태에 하여튼 들어가도록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구조화가 되는 거죠. 한국인들의 일상 속 모습에서도 무교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모습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꼭 저 개판 이런 겁니다. 난장판에 대해서 술판이 끝난다. 지금은 좀 이제 그런 게 덜해졌는데 이전에 우리 대학 때 70년대만 해도요 반드시 난장판 개판으로 끝나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야 뭐 너 이 새끼야 뭐 선배 보고 뭐 이러다가 근데 그 재미난 게 우리 국민학교 교과서를 보세요. 국어교과서. 처음 1학년 1반 보면 철수야 놀자야. 무슨 국어교과서 놀자를 쓰라고요. 그거 웃기잖아요. 그거 노는 걸 좋아. 영희야 너도 놀자. 그러다가 바둑이 보고도 바둑아 너도 놀자. 그거 개판으로 끝내야 돼. 뭐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한국 사람 이렇게 노는 거 그냥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많은 게 없어요. 최 교수님은 이제 한류 드라마와 영화의 성공 요인 중 하나로 유교의 영향을 꼽으셨는데 왜 그렇게 보셨습니까? 저거죠. 특히 이제
한류 드라마의 주인공들, 뭐 대장금이라든가 겨울연가 또 김지수가 나왔던 영화가 뭐죠? 그 드라마가 아이고 기억이 안 나네. 그 간호사로 나왔던 드라마인데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인데 그런데 보면 너무나 착하잖아요. 대장금도 그렇고 배용준 유진인가? 그렇죠.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그걸 이상형으로 잡은 게 저는 이 유교에서 이 맹자 이 한국은 맹자의 그 성선설을 참 정말 받아들인 국가인데 맹자의 성선설 인간은 그 기본적으로 선하다 이런 걸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그대로 살아남아서 대장 이런 드라마에도 투입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사회의 그 안전 같은 것도 상당히 유지가 잘 되고 있고 이전에 나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집안에 거지가 오면은 절대 물리지 말아라. 인간 사람이 중에 사람이 왔는데 잘 대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주 그 인본주의적인 전통이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이 성선설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뭐 판소리에서 이제 등장하는 심청전이나 추장전, 흥부전 이런 주인공들이 너무나 또 이름 말할 수 없이 착하고 이게 전부 다 해피엔딩 이제 권선징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떤 구조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뭐 방탄소년단 이런 이제 가사도 그런 식으로 정말 아름답고 드라마도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우리가 아까 쉴 때도 이제 잠시 그 교수님하고 이제 차 마시면서 그런 말씀 나눴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히피 문화라든가 이런 것은 부모들이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거 하다가 애들이 너무나 이제 뭐 혹시 나쁜 것이나 하고 뽕이나 혹시 이제 그런 쪽으로 하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것은 그런 쪽으로 빠지지 않고 뭐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처럼 그렇게 악랄 같으면서도 그런 그 생존 대단한 그 리바이벌 게임에 한 것조차도 나중에 보면 주인공들이 그게 또 착한 쪽으로 결국 인간 존중 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결국은 인간의 어떤 본성을 배신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이제 유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하튼 한국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는 외국 부모들도 하여튼 봐라 할 정도로 착하게 되고 더 효성스럽게 변하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한국은 비극이 없잖아요. 맥베스나 리오 뭐 이런 인간의 고뇌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고 막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런 거 하면 안 보자 한국 사람들이. 하여튼 또 이제 우리 천식 교수님 책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한국인의 신기가 발동돼서 특히 잘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열거를 해놓으셨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아유 많죠. 뭐 특히 양궁 같은 거. 이게 신기라기보다 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좌뇌 우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좌뇌는 논리라든가 그 이성적인 거 그런 거 따지고 이런 것도 명사 이런 건데 여기는 우뇌는 감각적이고 공간지각력이고 직관적인 게 발달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여기만 발달했어요. 우뇌만. 이쪽은 좌뇌는 별로 안 발달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 따지는 거가 잘 이렇게 토론을 못 해요. 저는 단적인 예가 MBC 토론 무슨 100분 토론 있잖아요. 100분 토론이 아니라 100분 우기기. 듣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이런 게 굉장히 교통 접촉사고 났을 때도 토론이 안 돼요. 금방 그냥 열내가 싸움박질하다 아직 왜 싸우는지 모르고 말이죠. 그게 굉장히 약하다. 근데 반면에 이쪽은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그런 얘기예요. 이 한국 사람처럼 문화가 제일 많이 발전해 있다. 그러니까 이 공간 지각력이 세계 최고로 발전해 있고 손 감각이 굉장히 발전해 있고 크게 보고 대충 하는 건 최고로 잘한다. 일본 사람들처럼 세부적인 거 이건 못해. 관심이 없어요. 양국이 그렇거든요. 그냥 그 양국을 생각하고 쏘면 되겠어요? 딱 들고서는 그냥 뭐 우로 3도 이 생각이 아니라 그냥 놓고서는 그날 바람 속도 뭐 다 계산하고 오른쪽 내로 굴려서 감 나올 때 딱 쏘는 거. 제가 안 봐도 알아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북경올림픽 때 임동현 선수가 금메달을 했는데 그 친구가 시력이 0.1이래요. 근데 남자 양궁 90m거든요. 관역이. 90m 앞에 있는 걸 20cm 거기다 어떻게 쏩니까?
그 이제 누가 라식 수술 시켜준다고 그러니까 무슨 그게 왜 필요합니까? 그냥 감으로 쏘는 건데. 이러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워낙 감이 좋으니까 양궁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선수들이 이겨내지 못하죠. 세골 놈들로 한 거죠. 이 중국 비겁한 중국 놈들만 좀 막 딱 떠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뺏어가고 그랬지만은. 그리고 중국 때도 그때도 전 세계 그 양궁 팀 중에 7팀이 코치가 한국 사람이고 이래요. 근데 국궁은 더하죠. 145m를 그냥 공중에서 그냥 쏘는 건데 척척 들어맞고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쪽 운해가 많이 발전돼요. 골프도 마찬가지겠다.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특히 여성 골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전 양궁, 저는 뭐 군역에 맞히는 거나 군역에 공 집어넣는 거 다 그게 그거다. 크게 봐가지고 치는 거 다 감으로 치는 거니까. 네. 그런 면에서 되고 뭐 또 인터넷 게임도 얘기했는데 인터넷 게임은 전 세계에서 지금 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가 그게 뭐 제일 전혀 안 해봤는데 나중에 결승전 올라가면 한국 선수끼리 붙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근데 붙게 되는데 전 세계 수백만의 게이머들이 보는데 뭘 보냐 그랬더니 한국 선수들의 그 현란한 이게 기가 막히대요. 손동작이 안 보인대요,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 그럼 청중들이 맨날 그래. 젓가락 쓰기 때문에 그렇다. 젓가락은 중국도 쓰고 일본도 쓰고 태국 다 쓴단 말이야. 그래서 답은 가까운 데서 보자. 자, 국민학교 옆에 보면은 문방구 있잖아요. 거기 개딱지만한 그 게임기가 있어요.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손 감각이 세계 최고로 뛰어난 민족이 어릴 때 자기 돈 써가면서 자율적으로 매일 몇 시간 거기서 훈련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기나 이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뭐 공인받은 서류는 아닌데. 뭐 그런 거. 삐보이도 이래요. 지금 한국 삐보이가 뭐 지금 독특크루는 이번에 아메리카 가탈란트에서 뭐 거의 4강인가 8강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걔들보다 더 잘하는 애가 진조크루라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지금 2024년인가 5년인가 파리 올림픽에 비보이 이게 정식 종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메달은 한국 겁니다. 보나마나. 근데 비보이는 또 이게 어떤 지원도 없었어요, 최초에. 그러니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정말 흑인들 뭐냐, 뒷골목에서. 이 진조크루 같은 애는 5대 그 게임, 전체 그 대회에서 다 우승한, 그랜드슬램 한, 정말 전설적인 그런 그룹이고. 대단합니다. 대단한 청년들이. 그러니까 잘 노래하고 춤추는 건 대단해요. 근데 생각하고 이게 뭐 좀 이거 안 돼. 책 안 보고 말이죠. 가만히 있질 못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 휘심정 조연TV를 보면서 생각을 좀 기르면은 한국이 이제 전 세계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압도적인. 그렇죠. 되는 거죠. 좀 이제 생각도 좀 하고 알고 좀 삽시다. 우리는 심기는 이제 충분하니까요. 그거 놔둬도 돼요. 문기만 올리면 돼요.